와우! 튜블리스에 실란트 보충했다. 안녕하세요. 덕스바이크의 덕스비입니다. 오늘은 튜블리스 타이어에 실란트 액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실란트를 넣은 지 4에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하고 보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실란트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란트 액을 보충해 줄 주사기, 케이블 타이, 밸브 코어를 열어줄 툴과 펌프를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공기 주입구 마개와 밸브 코어 제거 툴이 일체형인 제품을 알리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보통 실란트는 3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라이딩 거리와 빈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실란트가 다 말라버리면 펑크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확인하시고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충을 한 번 정도 진행하시고 타이어가 마모되어 다시 새 타이어를 교체하시면서 다시 튜블리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란트 액은 같은 종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두 가지 실란트 액이 섞이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어별로 권장량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저는 29인치 타이어에 2.2인치 폭이라서 75mm 정도 넣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실란트 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보충해 보겠습니다. 우선 밸브를 12시 방향으로 해서 바람을 빼주십시오. 아래로 향해 바람을 빼시면 실란트 액이 같이 올라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여기 밸브 코어를 열어줍니다. 도구가 없으면 롱노우즈 같은 것으로 분리해 주셔도 됩니다. 튜블리스 작업을 하고 여기 밸브 코어가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에 자전거를 세워두실 때도 6시 방향보다는 공기 주입구가 위로 향하게 해서 세워두십시오. 여기에 케이블 타이를 넣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남아있는 표시를 보시고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실란트 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ml 정도 추가로 넣어 주겠습니다. 주사기에 액을 채우고 여기 구멍으로 해서 보충을 해 주겠습니다. 보충하실 때도 6시 방향보다는 4시 또는 8시 방향에서 주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충할 때 실란트가 튀어서 밸브를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입을 하시고 밸브 코어를 다시 체결하고 공기를 넣어줍니다. 집에 있는 펌프로 작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컴프레서가 있는 자전거 숍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 35에서 40 psi 정도 공기압을 넣고 타고 있습니다. 실란트 작업하실 때는 그보다 더 높은 공기압을 넣어주시고 타이어에 바람이 꽉 들어가 비드와 림이 잘 물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행히 공기가 잘 들어갑니다. 그럼 천천히 타이어를 굴려주시면서 실란트 액이 자리를 잡도록 해줍니다. 한 번에 성공해서 다행입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면 바퀴만 분리해서 자전거 숍에서 공기를 다시 넣어줘야 합니다. 뒷바퀴도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12시 방향에서 바람 빼기, 밸브 코어 제거하기, 6시 방향에서 케이블 타이로 남은 양 측정하기, 주사기로 20mm 보충하기, 밸브 코어 체결하기, 바람 주입하기. 이렇게 간단하게 남아있는 실란트 양을 확인하고 보충하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튜블리스 타이어와 실란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튜블리스는 튜브가 없다라는 용어로 타이어 안에 이너 튜브가 없이 자동차 타이어처럼 타이어에 공기를 바로 넣는 타입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타이어 안에 이너 튜브가 있는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튜브리스 작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휠셋이 튜브리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이렇게 TR이라고 튜브리스 레디가 표시되어 있는 타이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튜브리스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펑크가 났을 때 실란트 액이 구멍으로 나와서 공기와 접촉하여 구멍을 메꿔줍니다. 간단한 펑크를 바로 막아주어 펑크가 난 줄도 모르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튜브리스를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탁월한 펑크 방지 기능입니다. MTB의 경우 장미가시나 나무가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작은 펑크의 경우 바로 메꿔지기 때문에 펑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뾰족한 물체에 찔려도 급속한 공기 감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1cm 이상이 찢어져 실란트가 메꿔지지 않는 경우 다시 이너 튜브를 장착해서 계속해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낮은 공기압을 넣어도 되기 때문에 승차감과 주행감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너 튜브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럼 튜블리스의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원하는 휠색과 타이어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란트액이 뿜어져 나와 자전거이 다른 곳에 엄청나게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일반 펌프로 공기를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는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란트 액을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튜브리스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 실란트 액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오늘은 튜브리스와 실란트 보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